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새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그 배경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더 일찍 생겼더라면 달라졌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앞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네, 과거에는 스토킹하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토킹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해 괴롭혀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불법적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고 직장 또는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공포심을 준다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네,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강한 집착은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네,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남성이 60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지른 계획 범죄였습니다. 석 달간 100통에 가까운 전화를 했던 정황이 나왔고 경찰이 숨진 여주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여주인을 수년 동안 스토킹한 증거가 잇따라 나온 건데요. 이렇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처벌은 어떨까요? 네,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삶이 무너질 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데다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처벌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 건수를 살펴보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엔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4,5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에 10.6%, 지난해 7월 기준 10.8%에 그쳤습니다. 통계로 본다면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셈인데요.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서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스토킹 처벌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22년이나 걸려서 이제야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네,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9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제 징역형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 예정인 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위한 조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없다. 심각한 결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해고할 수 없다. 신고자 정보를 누설치 못한다 등의 내용이 법안 심사 과정에 모두 빠진 건데요. 경찰이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법은 따로 또 준비 중인 법안이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제외된 거라는데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공포심이 큰 상황에서 신고 이후 오히려 또 다른 공포심만 커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의 지적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살아남았습니다. 법안에 보면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요. 경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럴 경우 스토커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고소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전문가들은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를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없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